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넓고 얕게 공부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오픈스택이라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배포하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좀 부족함을 좀 많이 느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우선 이번 영상은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식이 없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두시면은 어,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꼭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오픈스택이 아니더라도 다른 서버나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학습하시는 분들도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리스트를 정리를 해봤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정말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브릿지, 스위치, 라우터에 대한 짧은 내용, 그리고 우분투 22.04 버전을 이용을 할 건데 그 우분투에다가 브릿지를 또 만들어 볼 거고 VLAN을 생성을 해보고 어, 아니, VLAN 생성을 해보는 건 아니고 VLAN에 대한 내용 조금,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 약간 하고 모듈러 레이어 2 플러그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픈 버추얼 스위치, 음, 그리고 오픈 버추얼 네트워크, 그리고 버추얼 IP 어드레스, 그리고 버추얼 이더넷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짧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런 게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중간중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아무튼 한번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런 네트워크라는 게 쉽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서로 연결된 걸 말하는 거고, 인터넷이 이제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묶은 것을 말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통신 장비나 어, 그런 주변 부수적인 기계나 뭐 그런 걸 약간 정리를 한 내용인데, 요거는 제 지금 PT 안에서 서버 이미지로 쓰이고요. 요거는 이제 라우터 공유기로 쓰이고, 요거는 스위치로 쓰입니다. 이거는 그냥 추가를 한 건데 이더넷 랜 케이블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트워킹은 서로 연결하는 것, 그리고 이더넷은 네트워킹의 방식 중 하나, 그리고 CSMA, CD라는 이런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게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 그리고 슬래시 긋고 이제 콜리전 디텍션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 그 감지를 하라는 거예요. 멀티플 다중 접속을 그런데 이제 어떤 걸 감지를 하느냐? 콜리전 디텍션이라고 해서 충돌나는 범위를 감지하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이더넷 네트워킹 방식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더넷이 통신을 할 때 사용되는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신을 위한 표준 참고 모델이라는 OSI 7 7계층 OSI 7 레이어에 대한 내용을 약간 정리를 해본 표고요. 그리고 이게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여기까지는 이제 물리적인 부분인 거고, 그쵸. 물리적인 부분이, 잠깐만, 포트가 나오면은, 3계층까지가 아마 물리적인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위로 이제 4계층부터가 7계층까지가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약간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다 맞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학습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게 포트 아니 잠깐만. 일단 7계층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 내용이고 디테일한 내용은 좀 더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깊게 내용을 다루진 않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쓰이는 것 중에 이제 맥 주소, 그리고 IP 주소, 그리고 ARP 정도는 지금 이번 영상 이 과정에서 사용이 되니까 이건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라는 단어가 만약에 들리거나 쓰인다면은 이거는 컴퓨터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IP 어드레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IP 어드레스는 네트워크 3계층, 여기 3계층에서 장치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주소라고 합니다. 같은 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설망으로 다른 이제 라우터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될 때는 나트 방식을 이용할 때는 같은 IP를 쓸 수도 있어요. 장치가 다르더라도. 그런데 이 맥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고유 주소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맥 주소를 바꿀 수도 있기는 한데 원칙적으로는 한 장치에 등록된 고유 번호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맥 주소가 같아 버리면은 저것도 동일 네트워크 대역에 있을 때는 충돌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특정 기기를 식별할 때 사용되는 그 주소 방식인데 이게 같은 주소가 있으면 어느 장치로 인식을 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브로드캐스트라는 게 이제 그 스위치 쪽으로 만약에 이게 차례대로 1번, 2번, 3번 서버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번 서버에서 3번 서버로 통신을 하고 싶어서 신호를 보내면은 이 스위치에서는 처음에 맥 주소를 갖고 있지를 않다고 가정을 하면은 브로드캐스트 방식이 데이터 패킷을 네트워크 상에 있는 연결된 모든 호스트 서버에게 동시에 전송을 하게 돼요. 발신을 한쪽을 제외한 나머지 연결된 부분으로 전부 다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2번, 3번으로 신호를 모두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면은 역으로 이 서버들이 맥 주소를 이 스위치 쪽으로 보내게 돼요. 스위치 쪽으로 보내게 되고 그럼 이 스위치에는 그 맥 주소를 저장하는 그 저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맥 주소랑 IP 주소랑 그 바인딩 돼서 1대1로 기록이 되고 그럼 이제 이쪽에 맥 주소와 IP 주소가 기록이 되면은 이 3번 서버로 다시 신호를 보내서 이 3번 서버와 1번 서버가 통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브로드캐스트 방식은 들어온 신호를 다른 연결된 서버 쪽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ARP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트워크 상의 IP 주소로 물리장치의 맥 어드레스를 바인딩하기 위한 프로토콜 통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번에서 신호를 보냈을 때 2번, 3번으로 가고 이 2번, 3번이 신호를 받고 역으로 맥 주소를 보내게 되면은 그 주소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위치는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일 네트워크 대역으로 분산을 하게 되고 여러 개의 호스트 서버들을 연결해서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콜리전 도메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생략을 하고 그리고 라우터는 여기 위에 또 장치가 하나 더 올라오겠죠. 이제 그럼 다른 네트워크 대역하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 라우터 그 이제 공유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다음은 이제 브릿지를 간단하게 생성을 해볼 거예요. 이 브릿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리눅스 서버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가상화를 해서 서버를 또 생성을 했을 때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가상으로 생성한 컴퓨터에도 동일한 네트워크의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일단은 지금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내용을 정리를 한 걸 짧게 영상을 좀 분리를 하려고 이번 내용까지 해서 첫 번째 영상은 끊고요. 다음 영상에서 브릿지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VLAN, SDN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해볼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는 걸로 하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